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죠. 이번에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공수처가 이미 석 달 전에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 과정의 총책임자였고 신범철 전 차관은 장관의 해외 출장 도중 그 역할을 대신했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이미 외교관용 공용 여권을 발급받은 이 전 장관은 내일 오후 국적기편으로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곳 관저에서 호주 첫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8시 45분쯤 관용차가 도착하자 이 전 장관은 관저에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차량 바로 탔다는데요? 대사님! 취재팀이 황급히 쫓아갔지만 이 전 장관이 탄 차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대사님, 급하게 이렇게 출국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질문할 기회도 대사님! 없었습니다. 대사님! 어제 호주에 도착한 이종섭 대사는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전화와 문자로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 대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호주 캔버라에서 MBC 뉴스 윤상훈입니다. 뉴스타파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문건을 공개합니다. 이 문건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문건에 드러난 이 누군가의 흔적은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작전의 주범 이모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쓴 본인 이름 3글자. 뉴스타파가 지난해 9월 확보한 검찰 수사 기록에서 그의 필적을 찾아낸 겁니다. 이 필적들이 검찰 수사 기록에 나온 이 씨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 문건들의 주인은 선수 이 씨로 확정됩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모두 주가 조작 선수 이 씨의 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모 씨가 갖고 있던 문건 중에 들어있던 3장짜리 문서입니다. 예금주 이름은 권모 씨, 즉 권 씨라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행의 계좌 내역을 출력한 문서입니다. 즉 권 씨의 계좌는 이 씨의 차명 계좌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좌 내역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4,7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입니다. 돈을 송금받은 상대방의 이름은 바로 김건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2010년 3월 4일은 마지막 거래가 있었던 1월 29일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주식 거래도 하지 않았던 시점에 주가 조작 선수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액을 보낸 이유는 뭘까? 김건희 여사는 1차 작전 선수 이모 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외에도 모종의 다른 투자를 시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과적 화물차는 대형 사고를 부르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적 화물차를 걸러내는 단속 장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과적 차량 단속은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 바닥에 쓰이는 철판을 실은 화물차입니다. 이 차를 타고 직접 과적 검문소를 지나봤습니다.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았지만 총중량 44톤인 과적 차량입니다. 검문소 500m 전 1차 측정 구간을 지나칩니다.
규정대로라면 단속 요원이 나와 2차 측정 구간으로 차를 세우게 해야 하지만 깜깜무소식입니다. 1차 측정에서 과적을 놓치면 단속에 구멍이 뚫리는 구조. 이 1차 측정엔 고속 축중기라는 장비가 사용됩니다. KBS 취재 결과 이 고속 축중기의 측정 오차가 58%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적 기준의 6배가 넘는 오차로 사실상 측정이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오차는 더 커져 추운 겨울엔 말 그대로 측정이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선 세라믹 소재 센서보단 온도에 덜 민감해 신뢰도가 높은 쿼츠 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토부는 세라믹 센서를 도입했을까? 다른 센서들보다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이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는 과적 단속 기능도 하지 못하는 장비를 단지 가격 때문에 도입한 셈입니다. 측정 신뢰도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과적 단속 시스템은 오늘도 구멍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고리 3호기는 지난 2022년 말 변압기 케이블 접속 부가 불에 타 순간 정지했습니다. 4일 뒤엔 고리 1호기 부속 건물에서 베어링 과열로 불이 날 뻔했습니다. 모두 고리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고리 1호기부터 신고리 2호기까지 고리 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험물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고리 원전 내부에 들어와서 전수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급시 가동되는 비상 디젤 발전기실의 경우 화재 감지기 위치가 잘못 설치됐고 물 뿌린 범위도 좁았습니다. 터빈용 윤활유를 공급하는 펌프는 5개 탱크 저장소와 3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옥내 저장소 환기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소방과 협의 없이 변경하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사안이 모두 91건에 달합니다. 소방청 점검이 끝난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지만 지적사항의 30% 정도를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설인 원전의 특성상 수정도 까다롭다는 게 원전 측의 설명입니다. 1급 보안시설인 원전은 기기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 자체 소방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이란 특수성까지 맞물리면서 소방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5년 전 한빛 원전 점검 때도 100건 가까운 지적이 나올 만큼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고리 원전은 대부분 안전과 무관한 건이라면서도 신고리 1호기 예방정비 기간 등을 통해 남은 지적사항도 수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